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한 포인트는 신중해진 투자자들입니다.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우리 투자자들이 선뜻 손을 뻗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확인하고 가야 할 그 경제 지표도 많고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 발표를 앞두고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전주보다 2,000건 증가한 20만 7천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21만 건을 하회를 했고요.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1,000건이 감소한 166만 4천 건으로 이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장 냉각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 있는 수치가 발표되자 채권 금리는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었고요. 주가와 채권 금리는 장중 내내 조용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내일 발표될 지표를 차분히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일 연설에 나선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요. 최근 국채 수익률의 급등이 대략 한 번의 연준 기준금리 인상과 같다라면서 이것이 지속될 경우 추가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얘기를 보시면요. 최근 급등한 금리와 관련해서 은행들의 대출에 미칠 긴축적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말을 보면요. 회사채 리바이낸싱이 경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는 전일 2.27% 추가 하락하면서 이틀간 7.76%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월가에서는 이러한 내림세가 지속이 된다라면 오펙에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월마트의 존 퍼너 최고 경영자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고비 등의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식료품 쇼핑을 줄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코카콜라라든지 펩시코라든지 이런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리비아 내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기차 업체들에서는 악재가 쏟아지면서 니오, 리비안, 루시드와 같은 전기차 업체들의 급락세가 나타나는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혼조세에도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시장 수급은 아직도 꼬여있는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특히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강한 반등 흐름이 연출되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을 보신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금융업종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양시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티온 그룹주와 같은 이러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인 유한양행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인 포스코 DX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과학연구원 BIS가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먼저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죠. 우리로를 차트를 보신다면요. 현재 상한가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PPI가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엑스게이트 역시 세 번째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뒤를 따라서 KCS, 드림 시큐리티, 라이트론, 그리고 코이버, 텔레필드와 같은 이러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채택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휴맥스 홀딩스가 바닥권에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휴맥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의료기기 섹터를 보신다라면 코어라인 소프트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주에서는 머큐리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오비고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일장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양자암호 섹터 또한 거래 대금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오늘 밤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본다라면 다음 주에 미국 재무부가 쏟아내게 될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가 채권 시장을 계속해서 뒤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긴축으로 시장 과잉 유동성을 뜻하는 영래포 시장에 몰린 돈이 작년 말 2조 5천억 달러에서 현재 1조 2천억 달러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이것은 그만큼 채권 시장의 매수 여력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연준이 긴축을 멈춘다거나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이러한 신호일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보다 더 위험한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보고 투자라는 격언이 있지만 지금은 숲을 보고 투자했는데 숲에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크로가 안정되기 전까지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 주시고 섣불리 중장기 포트의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단기 스윙 위주로 계좌의 현금 보유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가 칼날 위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또 달달한 공약 섹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약 섹터는 바닥권 수급주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에 이번 주는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전략 오늘도 챙겨주셨죠. 최근 시장은 매크로 변수들의 좌지우지가 되는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역시나 믿을 건 수급뿐이겠죠.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달에 지수조정 시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섹터에 대한 소개가 아닌 바닥권 수급주에 대해서 여러 번 추천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추천드렸던 줌인터넷과 엑스바이오는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드렸고요. 아직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현재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많이 빠지고 적게 오르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럴 때 믿을 건 우량주도 아니고요. 테마주도 아니고 바닥권에서 차분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수급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수급주라고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만 수급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큰 금액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닥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 또 그 종목에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면 그러한 종목은 조정 시 견조하게 버틸 것이고요. 상승 시에는 가장 앞에서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려 시장 흐름이 불안하고 또 테마주의 거래 대금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테마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바닥권에서 시세를 준비하는 수급주들에 대한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시장은 정말 수급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수급이 확인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운영 업체죠. 월트 디즈니 핵심 사업 분야에 8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동사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모바일형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공개에 따른 이런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와 콘텐츠 다운로드라든지 사용자 인증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서 다수의 특허를 등록한 바 있는 동사가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면 좀 크게 보신다라면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 고점을 7,000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상승 모멘텀 함께 가지고 또 월트 디즈니와 같은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면서 충분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닥권 수급주로 삼성발 그리고 수급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 하잉크 코리아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심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종목은 하루 만에 7% 넘는 수익을 챙겼고 오늘도 추가 슈팅이 나오면서 2거래일 만에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게 아쉬운데 보수적으로 대응해볼까요? 네, 윗꼬리가 달릴 자리에서 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조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주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에 참여한 동사가 실질적인 관련주로 시장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차트를 보신다면 유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앞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던 흐름이 나왔죠. 그렇다면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5만 원이 실질적으로 저항권인 만큼 이 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목표가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윗꼬리 달리더라도 일부 수익은 챙겨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더 큰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5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또 수익 극대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오늘 상한가의 주인공이죠. 엑스게이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략을 제시해 주시고 3거래일 만에 이미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계속 한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고 또 챙기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은 본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정말 빠른 기간에 큰 수익을 드렸고요. 제가 또 동종목을 말씀드릴 때 장중에 슈팅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신다라면 양자암호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드렸고요. 다시 조정 구간이 나갔지만 다시 또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양자암호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또 뉴스가 나왔죠. 정부 출연 연구소인 기초과학연구원 DIS에서 양자 나노과학 연구진이 신개념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동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에서 이렇게 대장주로 빠르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을 때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안착한 만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갭을 띄워주고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기대하시면서 추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시가를 이탈한다라면 어느 정도 물량은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확정짓는 흐름, 그러한 대응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한번 끼부린 종목이 다시 한번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 내일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갭 상승하고 시가를 지켜준다면 수익을 실현하고 이하를 하면은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으로도 정말 달달한 수익 챙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